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진의 손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전을 세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손바닥 위에 놓인 차가운 금속 조각들. 2,500원.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앞을 봤다. 낡은 국밥집이 보였다. 바깥의 국밥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 붙은 종이, 폐업 빨간 글씨가 눈에 박혔다. 이틀째였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어지러웠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서진은 식당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빈 테이블, 꺼진 불, 그리고 한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박 할머니, 70살쯤 돼 보이는 등이 굽은 할머니. 서진은 동전을 꼭 쥐었다. 문을 밀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서진을 봤다. 그리고 서진의 손을, 파란 입술을, 젖은 머리카락을 봤다. 저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려렀다. 국밥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은 손을 펼쳤다.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2,500원. 국밥 한 그릇은 5,000원이었다. 서진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눈은 계속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손끝이 얼얼했다. 가슴이 조였다. 할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카운터 뒤편으로 걸어갔다. 낡은 냄비를 들었다.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들어와.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바람이 멈췄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할머니는 계속 국을 저었다. 등이 굽은 채로 느리게, 조심스럽게. 서진은 테이블에 앉았다. 동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2,500원 전부였다. 마지막 남은 전부. 밖에서 눈은 더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여기는 따뜻했다. 국 끓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곧 뒤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 관한 거예요.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서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3년 전 서진은 달랐다. 의대생이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 장학금을 받았다. 미래가 밝았다. 우리 딸 의사 될 거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빠, 엄마, 꼭 좋은 의사 될게요. 약속할게요. 서진은 약속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빗소리가 거셌다.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서진은 전화를 받았다. 가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세상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는 하렘다. 너무 밝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진은 중환자실 앞에 섰다. 떨렸다.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안에 부모님이 누워 있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 삐, 삐. 아빠. 서진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니 손도 잡았다. 식어가고 있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고개를 저었다. 유감입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서진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들, 검은 옷들, 모든 게 검었다. 그리고 청구서가 왔다. 병원비, 장례비, 빚, 2천만 원. 20살 서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학교에 갔다. 휴학계를 냈다. 교수님이 물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네 성적이면. 죄송합니다. 서진은 그것만 말했다. 장학금 통지서가 책상 위에 있었다. 전액 장학금 승인. 서진은 그 종이를 봤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찢었다. 조각조각 바닥에 떨어졌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2평짜리, 창문도 작았다. 햇빛이 거의 안 들었다. 침대와 책상뿐, 그게 전부였다. 일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다. 점심에는 전단지 돌리기,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저녁에는 모텔 청소, 밤 11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다. 씻을 힘도 없었다.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으면 부모님 얼굴이 보였다. 미안해요. 매일 밤 같은 말을 했다. 돈은 모자랐다.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다. 밥을 거르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끼, 가끔은 그것도 못 먹었다. 옷은 낡았다. 신발은 구멍이 났다. 머리는 스스로 잘랐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다. 서진이 먼저 끊었다. 부끄러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비가 왔다. 서진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졸업 사진이 있었다. 의대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 부모님이 양옆에 서 있었다. 사진이 젖어 있었다. 비를 맞았나?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서진의 눈물이 사진을 적셨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서진은 22살이 됐다. 하지만 늙어 보였다. 눈빛이 꺼져 있었다. 웃지 않았다. 웃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눈 내리는 날 마지막 2,500원을 들고 폐업 직전 식당 앞에 섰다. 박 할머니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다. 40년. 이 식당을 운영한 지 40년이 됐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다.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둘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았다. 메뉴판도 직접 썼다. 테이블도 직접 만들었다. 손님들이 왔다. 하나 둘, 단골이 생겼다. 아침마다 오는 사람, 점심마다 오는 사람, 가족처럼 느껴졌다. 딸도 태어났다. 예쁜 딸. 식당에서 뛰어놀았다. 손님들이 웃으며 봤다. 아가씨, 이쁘네. 우리 딸입니다. 행복했다. 하지만 25년 전 딸이 사라졌다. 20살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편지 하나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할머니는 찾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거리를 헤맸다. 밤새 울었다. 남편도 찾았다. 둘이서 매일 찾았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남편이 쓰러졌다. 심장이었다. 병원에 실려갔다. 한 달 후 숨을 거뒀다. 딸, 찾아야 하는데.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5년 전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식당만 남았다. 매일 문을 열었다. 손님은 줄었다. 새 식당들이 생겼다.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월세가 올랐다. 재료비도 올랐다. 돈은 모자랐다. 빚이 쌓였다. 한 달 전 집주인이 왔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다음 달까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업 종이를 붙였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할머니는 카운터 뒤 서랍을 열었다.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 셋이서 찍은 거였다. 남편, 할머니 그리고 어린 딸. 모두 웃고 있었다. 딸아, 어디 있니?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금고를 열었다. 돈을 세었다. 10,000원짜리 몇 장. 전부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됐다. 내일 집주인에게 줘야 했다. 그러면 끝이었다. 할머니는 금고를 닫았다. 앞치마를 매만졌다. 낡았다.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그때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 파란 입술, 떨리는 손. 순간 할머니는 딸을 봤다. 25년 전 딸의 모습을, 그 나이, 그 눈빛, 무언가 간절하게 바라는 눈빛. 저기 국밥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손을 펼쳤다. 동전들이 보였다.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그 손을 봤다. 파랗게 얼어 있었다. 갈라진 자국들, 일하는 손이었다. 힘든 삶을 사는 손. 딸도 저런 손을 하고 있을까? 딸도 어딘가에서 배고파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지막 남은 재료들을 꺼냈다. 무, 파, 고기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 그릇은 만들 수 있었다. 불을 켰다. 냄비를 올렸다. 물을 부었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다. 들어와. 이게 마지막 국밥이 될 거였다. 이 식당에서 끓이는 마지막 국. 그렇다면 정성껏 만들어야 했다. 딸에게 만들어주듯. 할머니는 국을 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뜨거운 김, 따뜻한 냄새. 서진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먹어. 할머니가 숟가락을 건넸다. 서진은 숟가락을 잡았다. 무거웠다. 아니, 손에 힘이 없었다. 천천히 국물을 떴다.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삼켰다. 목으로 넘어갔다.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졌다. 가슴으로, 배로, 손끝까지. 눈물이 났다. 맛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숟가락 더 떴다. 또 한 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다. 짠 눈물과 따뜻한 국물이 섞였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았다. 조용히 지켜봤다. 서진이 먹는 모습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천천히 먹어. 체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틀 동안 굶은 몸이 음식을 원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다. 무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다. 다 먹었다. 그릇이 비었다. 서진은 그릇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괜찮아.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배불러? 네, 정말 배불러요.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다. 창문에 쌓였다. 하얀 세상이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다.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러니? 제가 돈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다. 옛날에 말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남편도 그랬어. 돈 없이 여기 왔었어. 배고파서. 나도 그때 밥을 줬지. 공짜로. 서진은 할머니를 봤다. 그 사람이 말했어.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라고. 근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할머니, 은혜는 갚을 수 없더라. 사람이 떠나면. 할머니는 서진을 봤다. 그러니까 너는 갚지 마. 대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떨어졌다. 할머니는 왜 이 식당을 닫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 내일이 마지막이야. 그럼 오늘이, 응, 마지막 국밥이었어. 서진은 그릇을 봤다. 빈 그릇, 마지막 국밥, 자신이 먹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마지막 손님이 내 같은 아이여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일어났다. 카운터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뭔가를 꺼냈다. 다시 서진에게 왔다. 이거. 할머니가 손을 펼쳤다. 지폐가 있었다. 10,000원짜리 5장. 5만 원. 내일 면접 있다고 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편의점 알바요. 이거 가져. 옷도 좀 사고, 머리도 좀 다듬고. 안 돼요. 서진은 손을 저었다. 할머니도 힘드신데 이건 못 받아요. 받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이제 끝이야.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시작이야. 할머니, 받아. 제발.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돈을 쥐어줬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다. 주름이 많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서진은 돈을 꼭 쥐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어도 돼. 그냥 잘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아니에요. 절대 안 잊어요. 꼭 보답할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힘내. 넌 할 수 있어. 서진은 일어났다. 허리를 깊이 숙였다. 1번, 2번, 3번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갔다. 눈이 옷에 내려앉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손에 쥔 5만 원 따뜻했다. 서진은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진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걸었다. 눈 속을 걸었다. 발자국이 찍혔다.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아침이 밝았다. 서진은 일찍 일어났다. 고시원 작은 거울 앞에 섰다. 할머니가 준 돈으로 어젯밤 머리를 다듬었다. 미용실은 못 갔다. 약국에서 가위를 사서 스스로 잘랐다. 옷도 샀다. 중고 가게에서. 깨끗한 흰 셔츠, 검은 바지, 2만 원이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머니 말이 떠올랐다. 넌 할 수 있어. 가방을 챙겼다.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편의점 알바. 시급 9,500원.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추웠다. 어젯밤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 미끄러웠다. 조심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색이었다. 크고 반짝였다. 벤츠였다. S클래스. 서진은 그런 차를 본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재벌들이 타는 차. 차가 서진 앞에 멈췄다. 엔진 소리가 멈췄다. 서진은 멈춰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일이지? 잘못 본 건가? 사람들이 쳐다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모두 차를 봤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운전기사가 내렸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뒷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내렸다. 60살쯤 돼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다. 회색 양복을 입었다. 비싼 옷이었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구두도 반짝였다. 남자는 서진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저기.
남자가 멈춰 섰다. 서진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서진 씨 맞습니까? 서진은 얼어붙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네, 저를 어떻게?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촉촉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떨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누구신지. 아, 죄송합니다. 남자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서진은 명함을 받았다. 읽었다. 강민호, 하늘그룹 회장. 하늘그룹. 서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기업이었다. 건설, 유통, 호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를 타시겠습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면접이 10분만 주십시오.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가 이상했다. 회장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서진은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차 봐. 누구야? 재벌 같은데. 서진은 차를 봤다.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이 보였다. 가죽 시트. 따뜻해 보였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바깥 소음이 사라졌다. 조용했다. 따뜻했다. 가죽 냄새가 났다. 새 차 냄새. 강민호가 옆에 탔다.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앉았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기다렸다.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는 서진을 봤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진은 불편했다. 손을 꼭 쥐었다. 저기, 회장님, 무슨 일로?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어제 박간의 국밥집에 가셨죠? 서진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네? 밖에.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해가 안 됐다. 강민호는 계속 말했다. 당신과 할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전부 다. 서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럼 제가 한 말을. 네, 들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목소리가 날 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서진은 숨이 막혔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저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다. 히터 소리만 들렸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증오합니다. 돈만 아는 아버지라고 연락도 안 합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봤다. 회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아졌어요. 매일 회의, 계약, 숫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어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어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서진은 숨죽여 들었다. 집에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60평인데 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1병, 2병. 강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끝내자라고. 회장님,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끝내자 생각했죠.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눈을 떴다. 그래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정처 없이. 골목을 지나고 또 지나고. 강민호는
서진을 봤다. 그리고 그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간의 국밥.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그 작은 식당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차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 앞까지 갔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강민호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울고 있었어요. 서진은 깨달았다. 그게 자신이었다는 걸.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어요. 전부. 당신이 할머니에게 한 말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기억하듯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했죠.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서진은 그때가 기억났다.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 못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포기했어요. 강민호가 서진을 봤다.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했다.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당신이 대답했어요. 그럴까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차 안이 고요했다. 그 순간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60살입니다. 당신보다 3배는 더 살았어요. 그런데 22 먹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그는 목이 메었다. 60살 먹은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당신이 나오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돈을 주는 것도 봤고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눈물 섞인 미소. 당신이 절하는 걸 봤습니다. 3번. 그리고 눈 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그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여기가 뛰더군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은 말이 안 나왔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잠을 잤어요. 악몽 없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가방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찾으라고. 이름만으로. 서진. 박간의 국밥 주변 고시원들을 다 알아봤어요. 수첩을 넘겼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당신을. 서진은 떨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왜 저를? 당신이 절 살렸으니까요.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 제가 한강에 갔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당신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다니. 당신의 꿈, 의사가 되는 거 제가 돕고 싶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제게 필요한 건 의미예요. 제 삶의 의미. 당신을 돕는 게 제게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거절하면 저는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서진은 울고 있었다.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당신은 절 살렸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차 안에 울음소리만 울렸다. 둘 다 울고 있었다. 밖에서 눈이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하지만 차 안은 뜨거웠다. 두 사람의 눈물로. 강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는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뺐다. 색이 바랬다. 구겨져 있었다. 서진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쯤, 마른 얼굴, 낡은 옷.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이게 접니다. 30년 전. 서진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다.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에 나왔죠. 갈 곳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과거로 돌아간 목소리.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비가 오면 일이 없었죠. 그러면 굶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봤다. 강민호 회장과는 너무 달랐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30년 전 겨울. 일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돈도 다 떨어졌고요. 강민호는 창밖을 봤다. 눈 내리는 풍경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거리를 헤맸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죠. 그는 눈을 감았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났어요. 국밥 냄새. 따라갔습니다. 작은 식당이 있었죠.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박간의 국밥이었습니다. 네? 서진은 깜짝 놀랐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식당입니다. 어제 당신이 간 곳. 그럼 30년 전부터 있었던 식당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운영했죠. 강민호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주인이었어요. 50살쯤. 건장한 분이셨죠. 할아버지. 그분이 절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배고프냐? 고.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짧게. 하지만 따뜻하게.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국밥을 끓여줬어요. 공짜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제가 말했어요. 돈이 없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갚지 마. 대신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줘.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서진은 숨이 들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다시 지갑을 열었다. 낡은 명함을 꺼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분 명함입니다.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서진은 그 명함을 받아봤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그분 생각하면서 꼭 성공해서 은혜 갚아야지라고. 강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강해졌다. 1년 후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년 후 현장 감독이 됐어요. 5년 후 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커졌어요. 돈도 벌었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인을 찾아가야지라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박간의 국밥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낡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모습으로.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물었어요. 주인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라고. 서진은 가슴이 아팠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분은 이미 안 계셨습니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자주 말했어요. 그때 그 청년 잘 됐을 거라고. 꼭 성공했을 거라고라며.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매달 식당에 돈을 보냈습니다. 몰래. 할머니가 모르게. 월세도 제가 대신 냈어요.
20년 동안. 서진은 놀랐다. 하지만 작년에 할머니가 알아버렸습니다. 거절했어요. 이제 그만 받겠다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이 세셨죠. 결국 식당이 어려워졌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제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어요. 은희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도움을 거절하시고 그는 서진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어제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살았는데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당신을 만났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 이번에는 제대로 은혜를 갚을 기회.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그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니 제발 제가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차 안이 고요했다. 서진은 울고 있었다. 그 모든 이야기가 30년에 걸친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 강민호는 가방을 열었다. 흰 봉투를 꺼냈다. 두껍게 부풀어 있었다. 이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손을 저었다. 안 돼요. 받으세요.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 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절 살렸어요. 하지만 서진 씨,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이건 제 빚입니다. 30년 전 받은 은혜, 갚지 못한 빚.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스스로 해야 해요.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서진은 멈칫했다. 딸이 도움을 거절하는 걸 보시면, 자존심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걸 보시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당신이 의사가 되길 원하셨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혼자 힘으로든 도움을 받아서든. 강민호는 봉투를 서진 무릎 위에 놓았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이건 박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0년 전 제게 주신 그 따뜻함. 서진은 봉투를 받다. 손이 떨렸다. 저는 혼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을 돕는 게,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서진은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커요. 제게는 작습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제게 이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꿈이잖아요. 미래잖아요. 그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제발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받아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계속 저었다. 못 받아요. 정말 못 받아요. 그때였다. 차문이 열렸다. 강민호가 내렸다. 서진도 황급히 따라 내렸다. 회장님, 사람들이 쳐다봤다. 길을 가던 사람들 모두 멈춰섰다. 강민호는 서진을 마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서진은 놀라 소리쳤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민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받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재벌 아냐? 왜 무릎 꿇어?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렸다. 볼 수가 없었다. 서진은 무너졌다. 무릎이 꺾였다. 강민호 앞에 같이 무릎 꿇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당신이 받아주면 일어나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 갚을 기회를, 제 인생에 의미를 줄 기회를. 서진도 울고 있었다. 저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제 한강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제 목숨값입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도움을 거절하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란다.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다. 서진은 눈을 떴다. 강민호를 봤다. 60살 노인이 젊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한 사람의 삶이었다. 강민호의 삶, 의미를 찾는 삶. 서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봉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강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서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계속 반복했다. 서진도 울었다. 둘 다 무릎 꿇은 채로 울었다. 눈이 내렸다. 하얗게. 그들 위로 사람들은 지켜봤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냥 서서 봤다. 한참 후 둘은 일어났다. 강민호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의대에 다시 들어가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필요 없어요.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방학 때는 우리 병원에서 인턴하세요. 실무 경험도 쌓고.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의사 되세요. 당신 부모님이 바라시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꼭 좋은 의사 되겠습니다. 압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둘은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서 함께 가주시겠어요? 강민호가 물었다. 어디요? 박간의 국밥.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했다. 조용히 달렸다. 10분 후 식당 앞에 멈췄다. 둘은 내렸다. 식당은 조용했다. 폐업 종이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밀었다. 딸랑.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박스를 들고 있었다. 짐을 싸고 있었다. 서진아? 할머니는 놀란 얼굴이었다. 할머니. 서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호도 따라 들어왔다. 할머니는 강민호를 봤다. 잠시 멈칫했다. 비싼 옷, 품격 있는 자세. 누구세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당 안을 둘러봤다. 천천히. 벽에 금이 간 자국,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그의 눈이 멈췄다. 카운터 뒤편 액자, 흑백 사진. 젊은 부부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박간의 국밥 간판 아래 강민호는 다가갔다. 사진을 자세히 봤다. 남자의 얼굴, 건장한 체격, 환한 미소. 30년 전 자신에게 국밥을 줬던 그 사람. 박철수 사장님.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당신이 남편 이름을 어떻게? 강민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할머니를 봤다. 저 기억하십니까? 뭘요? 30년 전 겨울 눈 내리는 날.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강민호는 재킷을 벗었다. 셔츠 소매를 걷었다. 왼쪽 팔뚝에 흉터가 있었다. 길고 굵은 흉터. 오래된 화상 자국. 이 흉터.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다가왔다. 손이 떨렸다. 강민호의 팔을 잡았다. 흉터를 만졌다. 이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흉터 기억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강민호의 얼굴을 봤다. 자세히 30년 전을 떠올리듯. 당신이구나.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 그 청년.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맞습니다. 저 그때 여기 왔었습니다. 배고파서 돈 없이. 남편이 밥을 줬죠. 네, 공짜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줘라고.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진이 황급히 부축했다. 의자에 앉혔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당신 성공했구나. 남편 말대로. 네, 사장님 덕분입니다.
강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앞에 은희님 평생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강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래, 잘 컸구나. 우리 남편이 좋아했을 텐데 제가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지. 할머니는 서진을 봤다. 그리고 강민호를 봤다. 너희 둘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할머니, 남편이 항상 말했어. 선한 일은 돌고 돈다고. 언젠가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서. 이제야 알겠어. 무슨 뜻인지. 강민호는 일어났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 식당, 문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제가 있습니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식당은 제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강민호는 서진을 봤다. 이 식당은 서진 씨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도 살았어요. 할머니는 둘을 번갈아 봤다. 너희 둘 연결돼 있구나. 네, 모두 할머니와 사장님 덕분입니다.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샀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할머니는 평생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월세 없이. 그리고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리모델링 할 겁니다. 새로 꾸밀 거예요.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박간의 국밥, 박철수 사장님의 이름으로.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서 울었다. 서진도 울었다. 강민호도 눈물을 닦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졌다. 주황빛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눈물 속에서. 하지만 따뜻했다. 할머니는 사진을 봤다. 남편 사진을. 여보, 봐요.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도운 아이가.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여전히. 그리고 새 아이도 왔어요. 우리가 또 도운 아이가. 할머니는 둘을 안았다. 강민호와 서진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밖에서 눈이 그쳤다. 하늘이 맑아졌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공사가 시작됐다. 박간의 국밥, 인부들이 왔다. 페인트 칠을 했다. 벽을 고쳤다. 바닥을 새로 깔았다. 할머니는 매일 와서 지켜봤다. 서진도 함께 왔다. 강민호도 왔다. 여기 테이블은 그대로 두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남편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닦았다. 광을 냈다. 오래된 나무가 다시 빛났다. 메뉴판도 그대로 둘게요. 강민호가 말했다. 사장님이 쓰신 글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2주가 지났다. 새 주방 기구가 들어왔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모두 새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국밥을 먹어야죠. 맛있는데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너 의대 합격했다며? 네, 다음 학기부터 다녀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3주가 지났다. 간판이 올라갔다. 박철수의 국밥. 새 간판이었다. 크고 밝았다. 밤에도 환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한참 동안, 여보, 당신 이름이 저렇게 크게.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호가 옆에 섰다. 사장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선한 일 하셨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한 달이 지났다. 재개업 날, 사람들이 줄을 섰다. 문 앞에, 길게, 뭐야, 이 식당 유명하대. 재벌이 리모델링 해줬다며. 국밥 맛있다던데. 할머니는 주방에 섰다. 새 앞치마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국을 끓였다. 서진은 홀에 있었다.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강민호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지켜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나이든 남자였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서진이 주방으로 갔다. 할머니가 국을 담았다. 정성스럽게. 서진이 국밥을 내왔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다. 눈이 커졌다. 와, 진짜 맛있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다. 테이블이 닫혔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이 됐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대박이었어. 서진이 말했다. 그러게 50명도 넘게 왔어. 할머니가 웃었다. 강민호는 창밖을 봤다.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박철수의 국밥. 사장님, 보고 계실까요? 강민호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위에서.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많이. 여보,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시작한 일,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게 마치 대답하듯 강민호는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벌써? 내일 회의가 있어서요. 할머니가 일어났다. 강민호를 안았다. 자주 와.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국밥 먹으러. 서진도 일어났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의사 돼. 네, 꼭요. 그리고 방학 때 여기서 일해. 아르바이트로. 네? 손님들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 의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간판을 봤다. 박철수의 국밥. 사장님,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또 불었다.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차에 탔다. 차가 천천히 떠났다. 식당 안에서 할머니와 서진은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서진아, 네, 할머니, 행복하니? 서진은 멈췄다.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웃었다. 나도야. 두 사람은 계속 일했다. 내일을 준비하며. 밖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났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거리가 분홍빛이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다. 서진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의대생 가운. 꿈에 그리던 가운. 교수가 앞에서 말했다.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입니다. 인체를 이해해야 치료할 수 있어요. 서진은 노트에 적었다. 열심히.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옆 학생이 속삭였다.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늦게 시작했거든. 시간이 아까워. 몇 살인데? 22. 나랑 같네. 근데 왜 늦게? 서진은 잠시 멈췄다. 긴 이야기야. 언젠가 얘기해 줄게. 수업이 끝났다. 서진은 책을 챙겼다. 무거운 의학 교과서들, 하지만 가벼웠다. 마음이 밖으로 나왔다. 캠퍼스가 아름다웠다. 벚꽃 아래를 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오늘 올 수 있어? 할머니. 서진은 웃으며 답장했다. 네, 지금 가요. 버스를 탔다. 30분 후 내렸다. 박철수의 국밥이 보였다.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환했다. 3개월 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잘 왔어, 우리 의사 선생님.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학생이에요. 곧 의사 될 거잖아. 홀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점심시간이었다. 모든 테이블이 찼다.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러게, 요즘 계속 이래.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앞치마를 입었다. 흰색 앞치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쉬어.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서진은 홀로 나갔다. 빈 그릇을 치웠다. 새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가족 손님들, 직장인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모두 웃으며 먹었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또 올게요. 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행복했다. 저녁 무렵 손님이 줄었다. 한산해졌다. 문이 열렸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0대 초반. 옷이 낡았다. 얼굴이 수척했다. 서진은 그를 봤다. 자신의 3개월 전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는 카운터에 섰다.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을 꺼냈다. 세었다. 저기 국밥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남자는 손에 동전을 봤다. 4,000원뿐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돌아서려고 했다. 잠깐만요. 서진이 말했다. 남자가 멈췄다. 서진은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으며 앉으세요. 서진이 말했다. 네, 앉으세요. 국밥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서진은 주방으로 갔다. 할머니가 국을 담았다. 따끈한 국, 정성 가득한 국. 서진이 그릇을 들고 나왔다. 남자 앞에 놓았다. 드세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천천히 드세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 떴다. 눈물이 났다. 서진은 알았다. 그 눈물의 의미를. 남자는 계속 먹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서진은 옆에 앉았다. 힘드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정말요? 네, 여기서 공짜로 밥 먹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죠. 서진은 미소 지었다. 지금은 의대 다녀요. 꿈을 다시 찾았어요. 남자는 서진을 봤다.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서진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자는 울었다. 고맙다고, 계속 고맙다고 말했다. 밥을 다 먹고 남자가 나갔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할머니가 서진 옆에 왔다. 잘했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서진을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문이 또 열렸다. 강민호였다. 정장 차림, 하지만 얼굴은 부드러웠다. 회장님, 오늘도 왔네. 강민호는 자주 왔다. 일주일에 2~3번 국밥을 먹으러 셋은 테이블에 앉았다.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는요? 건강하세요? 나야 뭐 이렇게 바쁘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모두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졌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강민호는 하늘을 봤다. 박철수 사장님, 보고 계시죠? 할머니도 하늘을 봤다. 그럼 우리 다 보고 있을 거야. 서진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떠올랐다. 밝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벚꽃잎이 날렸다. 창문에 부딪혔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갔다. 지금은 행복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희망이 있었다.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밖에서 간판이 빛났다. 박철수의 국밥. 그 빛은 따뜻했다. 마치 포옹처럼 한 그릇의 국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한 남자가 배고픈 청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줬습니다. 그 청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은인을 잃었죠. 그리고 30년 후 그 청년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죽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국밥 한 그릇이 그를 살렸습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돕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국밥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국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